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시나요? 서울에 아파트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50대, 60대 분들 중에 이제는 집 한 채쯤 있는 분들이 많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로 그 집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5060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집을 날릴 수 있는 7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증 잘못 써서 집을 경매당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보증 서지 마세요. 이미 서셨다면 담보가 된 자산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명의로 집을 해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세금 줄이겠다고 자녀 명의로 집을 사뒀는데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이건 내 집이다라고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명의 이전은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세금 문제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가 높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와 비교해 위험하지 않은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황혼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집을 잃는 경우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 절반은 배우자의 몫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미리 명의 구조를 확인하고 재산에 대한 합의는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증여세나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압류당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집을 팔고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집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명의신탁으로 인해 집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자녀나 지인 명의로 집을 사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내 집이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과거 명의신탁건도 법률 자문을 받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이나 지인의 사문서 위조로 인해 집을 날리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도장을 몰래 사용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나 도장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쓸 일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060 세대에게 집 한 채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노후의 기반입니다. 그 소중한 집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